오늘부터 워드프레스 시작할 건데, 네. 워드프레스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네.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워드프레스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그 카페시사에서는 클릭만 하면 워드프레스 설치되는데, 맞아요. 딴 데서 옛날에는 정말 설치하는 과정도 어려웠거든. DB가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서 사람 설치가 편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치하고, 기본 세팅까지 해서 살짝 맛보기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시간이 되면 더 나가겠지만 아마 거기서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테마 설치 찾아보고 그런 거 해보고, 테마도 세팅해보고 커스터마이즈 해보고, 그리고 플러그인 같은 거 필요한 플러그인들 검색하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고 해서 사이트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는 사이트 기본이 돼. 오케이. 그 정도까지. 원래 이 지금 보는 강좌는 그 워드프레스 사용자 모임에서 한 강좌인 거고, 2016년 건데 그냥 통계 자료만 바꿔가지고 한 거라서 옛날 자료도 좀 있을 거지만 나중에 페이를 되면 최신 자료 바꾸거든요. 원래는 그냥 사이트 만들기가 아니라 기획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하는 그 기획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건너뛸게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그래 걸고 넘는데 왜 만드는지 항상 물어봐. 나 알바하려고. 당신은 그렇지. 뭐 클라이언트한테는 왜 만들지? 클라이언트는 저가용으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싼 값에 만들려고 대부분 워드프레스 쓰니까. 근데 사실 클라이언트는 워드프레스 존재를 몰라요. 나는 이게 워드프레스가 이게 아니라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를 모르고.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 클라이언트도 홈페이지 홍보 쪽이지 뭐 대부분. 자료공 이런 건 아닐 테고 대부분 홍보나 사업에 관련된 거니까. 사업이죠. 제일 첫 번째는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비용 절감 기능도 있거든. 예전에 내가 나무 인터랙티브라고 일할 때 거기는 그 고객 지원팀이 전화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대한 상담해주고 나무에 대한 그 설명해주고 그런 한 팀이었는데 25명이었어.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제로로 빠졌어. 어떻게 됐느냐. 홈페이지에다가 그 질문 답변하던 FAQ 같은 내용을 캡처하면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올려서 체계적으로 올려놓고 검색이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고객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이나 뭔들 하면 다 나오거든. 그대로 화면 캡처한 것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전화할 일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 25명은 전화 응대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일단 연구나 마케팅이나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회사에서는 그 전화 받는 인력보다는 그 인력들이 훨씬 고급 인력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임금비가 절약된 거야. 팀은 잘린 거였나? 잘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옮긴 거지. 그래. 다른 부서로 옮겨야 정확히는. 잘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25명이 1년 연봉을 합산해보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다 생산이냐 아니면 더 유용한 쪽으로 돌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구경대 자체가 좀 이런 기술용대 좀 쓸데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시간 낭비고. 이런 부분이 설명은 잘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지. 옛날에 어디 회사 찾아가서 어디 찾아가려면 전화하면서 저 어딘데요? 어떻게 찾아가야 돼? 그러면 누군가 전화를 받아서 어디 통해서 오세요 하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앱에서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면 그런 시간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 절감이 돼요. 아까 홍보나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쇼핑몰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항상 물어봐. 왜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세요? 홈페이지 잘 돼 있는데 바꿀 이유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돼서 바꿔. 그런 경우도 돈이 남아서 그런 걸 이제 정답은 아닌 거지. 그치? 회사 이미지 아니면 이런 거 있지. 그 사람 만날 때 명함 봐서 명함이 깨끗하고 좋으면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고, 사무실 괜찮으면은 사무실 괜찮은 이유가 맞아요. 홈페이지도 회사 얼굴이니까. 찾아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기도 하고. 완전 허접한 회사 제 사이트 보면 이 회사 별로구나라고 생각이 확 들거든. 그런 것들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도 홈페이지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유가 확실해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능을 못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게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홈페이지가 탄력을 받는 건데, 그냥 만드는 거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기획자 입장에서 이걸 항상 만들고, 왜 만드시냐, 왜 얼마 정도 돈 들여서 하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 접어요?
사업 진흥자는 돈을 아끼던가 다른 쪽으로 가야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말하면 그 레버리지를 그냥 만든다 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드릴게요. 보통 예산이 나와서 홈페이지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게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가 명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급하지 않은 거지. 그냥 뭐 만드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목표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넘어갔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부터 워드프레스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워드프레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CMS 툴이라고 하는데 CMS라는 게 뭐냐면 컨텐츠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주요 하는 일이 컨텐츠인 글과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컨텐츠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사이트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해서 CMS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메뉴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메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끼워넣거나 그런 거 하는 것들도 다 CMS가 하는 일이거든. 우리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메뉴 하나 텍스트 바꾸거나 옮기거나 할 때 다 안 된다 그랬잖아. 어려웠잖아. 개발자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퍼블리셔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거든. 요즘에는 안 그래도 되는 거지. 옛날에는 메뉴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워드프레스 하면서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냥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교체도 가능하다.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하면서 CMS라는 개념은 그 홈페이지 만든 일종의 툴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워드프레스로 만들어 주다 보면 운영 건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수익 구조가 에이전시나 그런 떨어지긴 데는 하잖아. 싫어할 수 있어. 많은 제작 비용도 좀 떨어뜨리지만은 운영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워드프레스니까. 수익 구조가 그렇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은 거니까. 근데 만들 때 일단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만들 때 100% 커스터마이징 하려면은 비용은 똑같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워드프레스 같은 CMS인 거지. 자, 내가 워드프레스 처음에 봤을 때 2011년 정도쯤인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13%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 1월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32.7%. 조금 있으면 33% 넘어갈 거고 아마 올해 안에 33%가 넘어갈 아까 그 사이트에서 그 통계 본 건가? 그런 거고 올해 안에 33.3%가 넘을 거야. 보통 이게 다 보니까 1년에 약 2.2% 정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년에 2.2% 꾸준히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춤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2.2%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33%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워드프레스가 잘 될까요? 물어보고 우리나라 잘 될까요? 물어보는데 이 점유율이 그걸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떨어지려고 한다면 이거 지금 2011년부터 18년까지 지금 거의 8년, 7, 8년 동안 그 계속 꾸준히 올랐는데 떨어질 때 훅 떨어지지 않거든요. 비슷한 비율로 지금도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에 내후년에 30%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되고 나면은 저도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벤치마킹 많이 하는데 벤치마킹 할 때 하다 보면 워드프레스 같은 거 걸려요. 우리나라 사이트 할 때는 또 이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외국 사이트, 좋은 사이트, 어워드 같은 거, 외국 어워드 같은 거 딴 거 딱 보면은 워드프레스 만들기 오히려 많이 걸리고 있어요. 벤치마킹 했는데 워드프레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좀 스타일리시한 거나 컨텐츠에 중요한 거나 그런 것들은 워드프레스 많이 만들어요. 스타일리시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환경이 틀리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데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이슈가 된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서울시 빼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안 좋은 사이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워드프레스 개발이 난개발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많았지만은 좋은 사이트 아니면 좀 뭐지 엔터프라이즈급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이트가 또 우리나라에 몇 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워드프레스 좋아지겠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메인 홈페이지보다는 기업 블로그, 매체 아니면 뉴스 미디어 매체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그런 쪽에서는 지금 워드프레스가 현재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꽤 높은 거고 홈페이지 쪽으로 더 넘어와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낮다고 했었는데 그 커스터마이징이 높거든. 실제 커스터마이징이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각각은 못 봤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
인지도 자체가. 아까 이게 이 통계 중에 보면은 아까 그 넌 CMS라는 게 그냥 생짜로 만든 거. 네, 그쵸. 그냥 관리 HTML, CSS, 네. DB 대충 만든 것들이 대충은 아니고 그냥 만든 것들이 2011년 76.4%였고 그만큼 워드프레스가 1.3%, 13%였고 중라나 드루팔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도 홈페이지 만드는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2.6%에서 3.6%밖에 안 올라갔어. 중라 믹스 같은 경우는. 거. 윅스는 0.2%, 0.3%. 윅스가 왜 우리나라에 유명하지 않아? 코 때려서 그렇지. 광고 때리는 유튜브에 거의 광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광고 윅스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계속 윅스 광고 보이니까 워드프레스보다 네, 윅스가 더 해보는 노출이 많이 되거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진 않을 거야.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미치는 거. 그치. 한국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 그냥 블로그형 막 이런 식으로 만들면 모를까? 설치형 블로그라고 아니면 서비스형 블로그라고 부르는 거. 윅스 같은 거. 패러독스 사이트 이런 거로 해서 좀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반면에 워드프레스는 설치형으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은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이해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넌 CMS여서 지금 있는데 50%를 이제 넘어가지고 45%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CMS를 55%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CMS 사용을 홈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워드프레스인 것도 지금 1년 평균에 2.2% 정도 올랐기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만큼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어요. 많이 여러 가지 현재 키워드는 이거 이전 거니까 현재는 PHP 7.6, 7.2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MySQL도 더 높아지고 마리아DB 사용하고 있고 PHP 언어를 해야 되는 거 PHP 언어도 빨라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워드프레스도 빨라졌고 7.0 때부터 속도가 빨라졌고 마리아DB 쓰고 그다음 PHP도 좀 하세요? 배웠다니까. 여기서 쓰세요? 아니야. 워드프레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PHP를 건드리진 않잖아. 나는 안 그래. 내 주위에 개발자들 플러그인 이런 것도 PHP에 있는 거. 다 PHP. PHP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은 워드프레스의 그 특징도 알아야 되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자도 그거 공부 안 해요. 수요가 많이 그렇게 저기 수요가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 저가형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렇게 좀 준수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전 세계 트렌드를 홈페이지 트렌드를 앞으로 이끌 게 워드프레스라고 할 수 있지. 세계 중에 하나니까. 표준이나 그런 것들이 하고 많은 영향력 홈페이지 웹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워드프레스는 사실 넘어갈 거로 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이트들 스눕독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다코다라는 브랜드나 고구 같은 브랜드 블로그 사이트 같은 거 워드프레스 많이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타임즈 뉴스미디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뉴스 미디어들도 워드프레스 많이 만들어주고 타임지도 워드프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형 블로그들 타임이나 여기 보는 타임이나 비진이나 스타워즈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데 워드프레스 만들어주고 이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 사이트 걔네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가 PHP 다루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기네 사이트를 워드프레스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페이스북이거든. 페이스북에도 공식 미디어 사이트 보기에는 페이스북처럼 생기는데 이것도 공식 그 미디어 사이트는 워드프레스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어차피 페이스북 PHP 기가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랑 내 지인들이랑 만드는 것도 좀 이쁜 것들도 좀 있고 잘 만들면 이쁜 것도 좀 있지. 그 정도? 워드프레스 사진이 이런 것도 좀 넘어가서 이거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기획자 입장에서 워드프레스 하는 거지. 분석학과 해야 되고 담당자는 일정인 이건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다음 기능적인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대부분 기능에 관련된 거는 플러그인이라는 거 대부분 해결할 거고 디자인은 테마에서 나오고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의 디자인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거나 플러그인을 선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웹포스 도메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워드프레스 설치해야 되고 테마 설치 이렇게 쭉 가서 전체적으로 과정이 나온 거거든요. 오늘 할 거는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 설치 및 설정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은 그런 거 있을 테니까. 뭐 중요한 용어는 페이지랑 포스트. 가장 중요한 처음에 되게 용어는 헷갈렸어. 페이지 포스트. 가장 원래는 기본적으로 포스트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원래 블로그 이게 워드프레스가 블로그 툴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가 맞고 포스트를 글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변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포스트는 계속 같은 주제로 계속 쌓이는 글들 블로그에서 나오는 글들을 포스트라고 한다면 페이지는 정적인 페이지 정적으로 예를 들어 회사 소개 대표 인사만 안 바뀌잖아요. 가끔 오타나 수정 그런 것들을 좀 디자인이 좀 필요한 것들을 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와 그런 것들이고 기타 포스트 타입인데 포스트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프로덕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품에 관련된 거, 상품에 관련된 거, 상품 정보를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 프로젝트라는 포스트 타입이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우리 웹 에이전시에서 그동안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포스트를 변형해서 만드는 건데 다 포스트를 변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포스트를 변형을 많이 할수록 워드프레스를 할 수 있고 뭐 블로그 카테고리나 태그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는 특이한 게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뭐냐 도서관 책을 빌려다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미디어를 미리 올려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올려놔서 올린 다음에 그걸 다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쓰는 라이브러리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 어떻게 하죠? 그때그때 사진 올리잖아요. 여기서 할 때 사진 올리고 여기서 사진 올리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기능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진을 미리 올려놓거나 필요한 거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워드프레스 특징이죠. 이게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하나고 메뉴나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메뉴나 메인 메뉴 다 같은 용어고 한 메뉴 따로 있고 메뉴바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로 대시보드, 알림판 관리적 메인으로 되는 거예요. 대시보드는 알림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는 디자인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테마도 워드프레스에 맞춰서 제대로 만든 테마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기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로그인 할 때 구글 로그인 붙이고 싶다.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구글 로그인 관련된 플러그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SEO라고 부르는데 SEO라고 해서 플러그인 공세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거고 노하우가 있으면 적절한 플러그인 찾고 중요하고 아니면 유료 플러그인 하더라도 적절한 플러그인 찾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 노하우가 잘못된 노하우가 있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걸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호환성도 필요하거든요. 각자의 호환성도 있는데 호환성 모르고 그냥 어디서 책에서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서 아니면 어디 강좌에 이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 설치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 K보드라 뭐 특정 업체 까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워드프레스를 알고 만드는 게시판이에요. 한국 사람이 게시판만 쓰려고. 근데 워드프레스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져요. K보드를 하게 되면은 별개의 그냥 게시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몇 가지 게시판에 워드프레스 호환성이 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느 용도로 재활용 사이트 내에서 다른 데 뽑아서 아까 라이브처럼 다른 데 뽑아서 쓸 수 있고 다른 데랑 접목할 수 있는데 키보드 같은 거는 그렇게 잘못 만들어 쓰게 되면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통합까지 안 되고 분리되고 안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책이나 아니 어디 강좌에 K보드를 많이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나라에 잘못하는 게 호스팅 중에서 웹 호스팅도 워드프레스에 최적화된 업체들이 있고 카페지사 같은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은 워드프레스가 잘 돌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호스팅 자체가 잘못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공짜라고 아니면 거기 가격 싸다고 그런 데 해서 호스팅 신청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들 카페24 같은 데서 서버 신청할 때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옵션이 있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카페시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죠. 없었지. 제로보드 이런 거나 깔았다는 거 이런 거 있었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요청하니까 카페시스 귀찮아가지고. 그것이 그건 맞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 요청이 너무 많았지. 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냥 카페시스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몇몇 그 워드프레스 전용 웹호스팅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 걸 사용해도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쇼핑 워드프레스 쇼핑몰 우커머스라고 그러는데 우커머스 쇼핑몰 전문 업체도 있어요. 거기에서 쇼핑몰 호스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오를 수 있지만 관리도 잘 되고 속도도 괜찮고 거기에서 제공한 한국형 플러그인이 무료로 제공해줘요. 그럼 쇼핑몰한테 그 호스팅 쓰면서 어느 정도 기능도 다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시스처럼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용어 페이지 빌더. 페이지 빌더는 이제 홈페이지 페이지를 만드는 빌더인데 위직으로 드래그 앤 드롭이나 그런 거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페이지 빌더라고 있어요. 그다음 출판은 좀 생소한 용어인데 아까 우리 워드프레스에서 프레스라는 게 언론 출판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근데 퍼블리시라는 게 뭐냐면은 인쇄 출판은 그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출판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저장하고 나서 페이지 처음에 뭐지?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 때 외부에 공개한다는 걸 퍼블리시라고 출판이라고. 코멘트 할 때 되게 글쓰기 같은 거잖아. 최초에 그 페이지나 포스트에서 글을 쓸 때는 처음에 출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게시하기. 그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 인쇄 용어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 인쇄나 이제 뉴스 미디어에 나온 거고 그렇게 해야 외부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수정하기. 처음에 출판, 공개 그런 용어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퍼블리시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우커머스는 워드프레스 커머스의 특성화. 쇼핑몰 관련된 기능을 하려면 되는데 그 우커머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 뭐지? 습관적으로 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뭐지? 아마존이나 이베이 많이 써봤지. 아마존, 이베이 우리 사실 작업했었잖아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쇼핑몰. 그렇지. 인도네시아. 한국에서는 그런 걸 안 쓰거든. 이베이 개념이나 아마존 개념 같은 좀 불편하지만 가격이 싸게 사람들이 쓰는데 생긴 걸로는 그 우크머스 거기에 가까워요. 한국형 뭐 쿠팡이나 아니면 지마켓이나 그런 한국형 쇼핑몰에 있는 편의 기능이 많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관리 기능을 쓰기에는 우크머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크머스 불편하다고. 근데 우크머스로 많이 여기저기 한번 해봤는데 불편 없는 곳이 있어. 어디? 장사가 잘 되는. 왜? 그냥 상품이 좋고 가격이 좋고 경쟁력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면 우커머스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산 막 이런 시스템이 다 있나? 정산도 어느 정도 있죠. 우리나라에 원하는 그 디테일한 거 많이 없죠. 그러려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런 데쓰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우커머스 쓰는 사람들 제일 잘못된 점이 뭐냐면 디자인이 이뻐 보이거든. 거기서 나온 디자인 템플릿이나 그 디자인이 무슨 테마가 좋으니까 그것만 보고 저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딱 하는데 속에 있는 관리 기능 그런 것들은 완전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지. 그럴 거면 그냥 카페에서 쓰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글로벌 사이트 다국어로 만들거나 해외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나 글로벌 사이트로 만들려면은 워드프레스가 더 좋아요. 모바일도 지원되고 다국어도 지원되고 다국어 버전 쇼핑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워드프레스가 훨씬 좋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쪽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지? 교환 환불 기능 같은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은 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 물건을 보낸다는 용어가 쇼핑이라고 해요. 쇼핑이라 배 타고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당일에도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 쇼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차로 나오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7일 이상이면 당연히 한달 분류로 국제 배송. 그 배송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틀려요. 취소될까요? 한 달짜리인데 한 달만 오면 취소가 될까? 반품 취소? 우리나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성격도 급하고 그런 시스템 좋아하니까 해외에서는 안 되죠. 이미 배 떠나는데 어떻게 반품 시켜? 어렵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고 우커머스를 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을 좀 바라보신다면은 우커머스를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국어 하려면 뭐 멀티 랭귀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국어 금방 사이트 만들고. 나도 이제 그 큰 사이트 할 때 다국어 사이트 제일 힘들었는데 읽어보니까 신세계인 거야. 쉬운 거야. 자동 번역해주나? 자동 번역까지 안 해. 자동 번역 다고 사이트 좋은 점이 뭐예요? 카피 사이트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예전처럼 그 차일드 만들어가지고 그걸 몇 개 만들어서 언어만 계속 바꿔주면 된다. 그런 방식, 그 기존의 한글 페이지를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도메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서브 디렉터리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를 그때그때 추가하거나 빠졌거나 그런 거 정책을 정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DB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그 자동 번역은 구글 번역, 자동 번역 한번 해주는 게 있어. 구글 번역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사이트를 할 때는 워드프레스가 좋다. 계속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넘어가. 이게 마지막이야. 그지근지래. 이게 마지막이야. 그 아까처럼 일반 사이트 만드는 거랑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드는 거 무슨 차이냐고. 일반 사이트는 여기 100m 달리기 처음부터 쭉 가면 돼. 기획하고 뭐하고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고 개발하고 그까지 쭉 하는 게 100m라면은 워드프레스는 한 7, 80m는 먼저 앞 당겨서 시작을 했어. 어떤 거냐. 테마 설치나 워드프레스 설치나 플러그인 설치가 한 7, 80% 돼.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디자인 기획 그리고 웹방 다들 한 번에 쫙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정 파트가 없으면 어느 정도 커버돼요. 개발자가 없이 아마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들이 홈페이지 만들고 싶은 개발자한테 게시판 의뢰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재미 있으니까. 메뉴 변경도 어떻게 막 자동화 안 되는데 개발자가 해주는데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그래서 한 80m는 와서 시작하는데 문제는 워드프레스 그 다음은 경사가 있어. 오르막길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객들이 특정 거에 어떨 때 파워 꼭 띄워주고 파워했을 때 사이즈 어떻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막 할 거잖아. 아니 이렇게 됐을 때 화면 전환 이렇게 꼭 해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워드프레스는 이미 좀 기성복 같은 것들을 다뤄있기 때문에 기성복을 만들어서 하는 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런 것처럼 그때 되면 난이도 올라. 제작 난이도 올라가 버려. 맞춤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맞춤 제작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하는 게 낫고 아니 워드프레스 그 정도의 기간의 비용을 좀 똑같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성복처럼 어느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커스터마이징 한데 갑자기 팔 짧은 걸 길게 늘려줄 수 없잖아. 근데 아까 그 맞춤복 같은 거 처음부터 그 팔길이 제가 그렇지.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커스터마이징은 너무 강하게 요청하면은 경사가 올라가. 그러다가 뭐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직각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거고 이 경사도 그 고객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그다음 제작하는 업체가 능력이 되면 경사가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도착할 때 얼마나 경사가 높느냐에 따라서 100m 달리기 더 빨리 더 느리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직각으로 요구하면서 워드프레스 욕하는 사람들 이거 꼭 해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 그 가끔 내가 설명하는 것 중에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첫 휴가 나왔어. 첫 휴가 나올 때막 다리도 열심히 하고 세탁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본인들은 그거 해서 자부심 갖고 나오는데 바깥에서 그냥 분이 지나가.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원하는 해서 디테일이랑 요구 같자 결국에는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에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양보를 하고 아니면 워드프레스 한 제작자들이 기술력이 있어서 그걸 커버해 줄 수 있으면 경사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더 빨리 도착하죠. 그렇지 않으면 더 경사가 높아져서 늦게 도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아까 7, 80m까지 누구든지 따라 그 나머지 경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노하우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워드프레스 세팅해 볼까요? 세팅 갑시다. 기다렸어. 몇 분 정도 했지 이게? 한 30분? 네, 30분 했어요. 자, 우선 다운로드를 우선 사이트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 5.5rg 들어가게 되면 워드프레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한국어 링크가 있습니다.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은 워드프레스 5rg 한국 사이트가 되고 여기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또 달라졌어. 있어.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워드프레스 바퀴라고 돼 있는지 어떻게 이게 됐고 아니면은 홍보 좀 이미 해야지. 다운로드 돼 있는데? 코프레스? 사용자명이야? 우리 사용자 뭐 그림을 걸어놨어요. 아까 그 다른 사이트 말고 여기 사이트는 있는데 여기 워드프레스 다운로드 하게 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네. 지금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한국 사이트 받으니까 한국 버전이 다운로드 될 거고 현재는 8.98이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5.0대로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왜 얘네들은 지금 링크나 그런 거 들어있는데 여기도 몇 버전 다운로드 모르겠네. 뭐냐면은 8.98로 되어 있네. 5.0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정식 버전이 아닌가 보네. 아니요, 맞아요. 지금 뭐냐면 한글 번역이 덜 돼서 한글 번역이 덜 돼서 이거 뭐냐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한글 버전 그 번역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4,000개 정도의 그 한글 번역가 있는데 지금 75개 나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 나도 열심히 많이 한글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 아마 그게 다 갖춰지면은 바로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4.6개 되는 거고 지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금 4.6대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테마나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해야 되잖아. 근데 아직 그 버전이 호환성 때문에 보존 형태가 아직 많이 안 나왔어. 그 뭐냐 워드프레스 설치하고 나서 그 플러그인 호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플러그인이 썼는데 워드프레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근데 플러그인에서도 자동 업데이트를 해줘야 얘네들 담당자들이. 근데 그게 플러그인 담당자마다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다 다르게 안 되면 만약 그 기능이 약간 부족하다,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개발을 자기가 하던가. 그게 약간 안 좋아. 왜냐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업데이트 주기가 들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 대부분 호환성이라는 게 4.0대나 4.9대 뭐 그게 더 어느 정도 그 스펙트럼이 좀 넓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4.0대에서 5.0대로 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고 워드프레스는 소수절 첫째 자리까지 좀 큰 변화가 있고 근데 5.0은 더 큰 변화가 지금은 파격적인 변화를 했기 때문에 5.0을 지금 하게 되면은 아직 그 플러그인 테마가 아직 못 따라왔지. 아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야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12월 달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4.9점대를 다운받는 게 현재로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놓은 거죠? 다운 받아놨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거 조성돼요? 아니 다른 폰인데 여기는 폴더를 올라가나? 백업 폴더구나. 삭제도 안 했네? 삭제하지 않았어. 삭제 왜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카페시트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그 기능 지원하니까. 여기 삭제는 안 했구나. 카페시트 보면은 백업은 다 받아놨고 여기 보면은 계정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계정 초기화를 일단 할게. 우선 아까 그 압축 파일만 받아놓으면 된다. 둘 다 받아놨으니까 데이터 DB 할 거고 아까 FTP랑 DB 보면 확인. 확인 됐고 그 다음 초기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계정을 초기화할 거야. 아마 웹 호스팅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계정 초기화 상태로 아마 될 거고 아까 그 사이트가 이게 초기화 된 상태. 처음에 웹 신청할 때 그런 거고 아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압축 풀어가지고 아까 여기서 이제 됐죠. 그럼 아까 여기 다운받은 파일을 이쪽으로 압축 풀어서 옮기면 돼. 그게 기본인데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서 나는 그걸 건너뛰는 걸 알려드릴게. 여기 있어서만 되는 방법을 하려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워드프레스라고 네. 되어 있고 따따따 밑에 루트에다 한다. WP를 할 수 있고 여기는 WP가 나을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좋잖아요. 왜냐면은 주소가 길어지니까. 맞아요. 나중에 주소 문제가 있어. 저도 주소 문제가 있고 뭐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회나 변칙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발생하는 거예요. 도메인 연결 때문에. 도메인 연결할 때 우회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바로 연결되죠. 그냥 폴더 디렉토리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만 바뀌는 거라서 설치를 하기를 누르면은 있을 테니까 확인 누르면은 설치 중이고 3분 후에 그러면 이 카페24도 워드프레스가 최신 버전 지금 4.9대 버전이 이미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버전명으로 좀 당분간 안 올릴 것 같아요. 4.9.7이나 한 8 정도 현재 사용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해서 자기가 알아 설치해 준 거죠. 원래는 아까 그 FTP로 해가지고 압축을 푼 다음에 다운로드 모듈로 됐던 그러면 또 셋업.php 들어간 다음에 세팅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도 예전 방식처럼. 그 과정은 어차피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따라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얘는 더 어려웠었는데 점점 쉬워진 것도 있고 이건 더 쉬운 거죠. 맞아. 예전에 어드민.php 들어가 셋업.php구나. 그 들어가가지고 뭐 세팅하고 설정하고 컴피그 PHP 컴피그 맞아. 컴피그 PHP 해가지고 막 수정을 했는데 요즘은 웹에서 내보인다. 웹포스팅 업체가 잘 만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 세팅 되는데 잘 안 만나면 아까 그 config.php만 수정 자기가 직접 수정해 그러면 난이도 올라가고 서버 들어가야 되고 DB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새롭죠. 맞아. 됐네. 이게 워드프레스 기본 설치가 된 거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WP 다시 어드 슬래시 한 다음에 WP 다시 어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좋고 그다음 어드민 해보거나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웹 세팅한 아이디 참 맞는 상 기억하기 비싼 거죠. 내 머리가 기억한다. 자 이러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기본적으로 현재 5.6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일단 현재 봅시다. 업데이트 해주세요 있네. 하라고 계속 권장하겠어요. 하지만 현재 버전이 어떻게 ENUS네요. 그러네. 코리아 버전이 아니네. 그리고 저는 한글 버전 씁시다. 한글 버전 씁시다. 그런 거고 현재 버전 그런 것들 알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던 글 미디어 포스팅. 페이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댓글 별로 안 미디어가 중요해요. 라이브러리고 그 다음 메모에서 디자인 관련된 테마나 많이 쓰는 거 위젯이나 메뉴 많이 쓰고 메뉴 많이 쓰고 그다음에 플러그인이란 거에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사용자는 회원 쪽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글이 아마 여기 하나 정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글 주소가 이렇게 돼요. P 이퀄 첫 번째 글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할 때마다 이 번호가 바뀌는데 요즘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이 번호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제목으로 주소를 하잖아요. 제목으로 권장되고 있고 또 구글이나 검색 엔진도 그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나 그런 것도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주소 제목도 정보로 취급받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문제가 그걸 설정해서 일반 보면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고 사이트 제목과 이걸 적어주는 거죠. 보통 사이트 제목에 뭐 리뷰하는 타이틀이겠죠.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안 돼, 놀러 오지 마. 난 트래픽 없어. 그냥 리뷰하느라 하지 뭐. 리뷰하는 그런 거 리뷰 쓰면 되죠. 주소나 그런 것도 건드리 이거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면 좋을 거고 이게 만약에 그 카페24에서 했을 때 그 도메인 연결돼서 도메인 자동 설치할 때 그거 연결 도메인 아까 그 연결 면제하고 하는 그 도메인은 아니야. 지금 블로그로 도메인 연결했어가지고 리뷰하는 그런 거고 쓰기 같은 경우는 저장 안 눌러도 자동 저장되는 거죠. 아니 그 수정할 때만 눌러줘야 돼.
여기 수정한 거, 몰랐구나. 쓰기 메뉴에서는 별로 볼 건 없고, 할 게 별로 없는 거고, 거의 안 쓰는 거고, 읽기 메뉴는, 네. 이게 그냥 블로그에서는 최근 글, 네이버 블로그 최근 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쓸 거면은 정적인 페이지를 해가지고 특정 페이지를 인덱스 페이지가 뭐 할 건지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홈 눌렀을 때 뭐 할 건지를 여러 페이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메인 홈페이지를 계속 미리 예비로 만들어 놓고 계절마다 바꾸고 싶을 때 이것만 딱 선택하면 쭉쭉 바꾸는 거예요. 메인을 갈아 이런 기능은 일단 빼놓는 게 맞고, 토론은 별로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도 기본으로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지를 올렸을 때 1024, 1024보다 큰 이미지를 넣으면은 썸네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최소 3개. 그걸 자기가 미리 그렇지. 미리 지정해 줄 수 있어. 좀 중간 사이즈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으면 여기서 미리 해주는 거고, 최소 3개 이상 더 만들어줘요. 같은 파일로 이미지를 올리자마자 사이즈를 보고 그거에 맞는 최대 크기에 맞는 걸로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 주는 게 기능이고, 그냥 둘 거고 이것도 여기서 보면 고유 주소 설정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18분 이거를 남았어요. 글 이름으로 글 이름으로 하면 이제 내가 포스팅 그러니까 제목이지 예를 들어 글을 작성했을 때 위에 안녕하세요로 썼으면 그 도메인도 리베안카피스트.com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H1, H2죠? 어떻게 보면 제가 H2를 찍히나? H1을 찍히나? 아니 그냥 제목이야. 타이틀 URL.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그냥 바디에서. 아니 이건 코드랑 상관없이 URL이야. 얘는 URL. URL인데 바디는 H2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코드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제목이 H2니까. H2가 자동으로 URL로 찍혀서 그거는 두 가지로 테마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 아니라 글쓰기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정해주고 시작하는 거. 우리는 친구 심심할 제목 먹자 아니 뭐 하냐 그런 건데 그런 거고 이 두 가지만 더 보고 설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여기 사이트 세로 쭉 카테고리 태그라고 돼 있지. 포스트는 카테고리 태그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 거의 카테고리는 있고 태그는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그게 없잖아.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페이지도 아까 그게 없지. 근데 나중에 다른 것들이 하고 되게 되면은 다른 포스트가 여기 추가될 수 있거든. 아까 있었던 상품이나 프로덕트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나 맞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거기서 카테고리나 태그가 있다 그럼 포스트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글은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지금 밋밋한 거죠. 이렇게 늘리면은 어느 정도 데코레이션 가능하고 텍스트도 입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까 그 퍼블리시라는 용어를 썼죠. 여기서 지금 공개라고 바뀌어 있어요. 책 수명. 만약에 제목을 넣자마자 여기 URL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고유 주소가 검색이 되는 거죠. 아까 이게 그 설정에서 마지막에 고유 주소를 한 게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면 P1, 2, 3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낫지. 그냥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걸로 나중에 이렇게 달락 이런 것들 기능이 다 있어요. 이게 디테일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게 타임MC라는 웹페이지 에디터 쓰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서로 큰 문제는 없는 거고, 글 형식은 이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링크냐 이미지 전용이나 그런 거 하게 되면 테마에서 지원하면 저대로 조금 바뀌어요.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 바깥에 보면 크게 보여주고 강조해서 보여주고, 링크다 그러면은 여기 링크를 같이 달거나 그러면은 글까지 안 들어가고 링크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기능이 있는데 테마에서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이것도 뭐
글마다 카테고리나 태그 넣는 거고 가장 중요한 특성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그리면 그게 썸네일 붙일지 말지. 본문에는 삽입은 안 되지만 그렇지. 썸네일 전용이 네, 가능하면 이거를 가능하면 최대한 넣어주는 게 좋죠. 대체 텍스트도 저기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전 임시글인데 공개를 눌러보면은 정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업데이트 바뀌는 거. 아까 퍼블리싱 한번 할 했으니까 때마다 업데이트로 바뀌는 거고 아까 여기서는 가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첫 페이지 고정할지 비밀글로 바꿀지 남들 밖에 비공개로 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토 중 임시 이거는 언론 출판에서 그런 거죠. 기자가 글을 썼다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기자가 사람들 글을 승인을 쓰면 해야지. 에디터, 편집장이 승인을 해야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있고 이건 최고 관리자니까 그게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뉴스 기사도 자기가 오픈하고 싶은 날짜를 과거 날짜도 돼요? 과거 날짜를 해봤자 지금 되지. 소팅을 바꾸고 싶은 거지. 이 날짜 좀 뒤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소팅을 되나? 그건 소팅하는 플러그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는 과거로 못 가나? 갈 거예요. 이것도 이걸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테마에서 지원하거나 이건 나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순서를 바꾸는 거는 따로 있으니까 날짜는 딴 데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미약글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요 워드프레스 지금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할지의 구독자분들이랑 여기 보면은 아까 그 글 들어왔을 때 일자를 바꾸면 들어보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그리고 가능하면은 카테고리나 태그 같은 것도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 되네. 좋지. 2018년으로 들어가지네. 18년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네. 이런 걸로 쇼팅해도 되겠네. 되게 간단한 거.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유익했어요. 다음에 테마 찾는 법, 테마 어떤 거, 무료 테마 그런 것들도 하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네요. 없어요? 나도 아이디어 하나 만들고. 뭐